그러니까 유제 1-4에서는 지금 이제 이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식을 바로 표준형으로 이제 작성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x축과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교점에 대한 차이, 즉 우리가 이제 교점과 교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거리가 이제 사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여기 거리가 이제 사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P와 Q를 나타내는 이제 여기 있는 이 X절편의 차이가 이제 사라는 얘기니까 요 놈이 0이 됐을 때 두 분의 차이가 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조건을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조건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분의 차이가 사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걸 보고 우리는 여기서의 두 분을 이제 한 근은 알파 플러스 4로 놓고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전개를 했을 때 ax 제곱 4ax 이제 4a 마이너스 1로 이제 식이 맞춰지고 있고 이렇게 생긴 식의 두 분이 이제 알파 플러스 4인 거니까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두 분의 합과곱을 합니다. 두 개의 합과곱을 하게 되면 a분의 4a니까 실제로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4a 그럼 이제 마이너스 4가 두 분의 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이제 곱을 이제 식으로 일단 나타내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두 분의 합에서 우리가 이제 2알파 플러스 4가 마이너스 4이니 여기서 알파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겠고, 자, 이거를 이제 여기 있는 이 곱에 대한 식에 대입을 해서 이제 a의 값을 이제 구해주시면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a의 값을 다시 이제 표준형에 집어 넣으셔서 이제 전개를 하셔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b와 c의 값을 이제 구해내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3을 좀 볼게요. 자, 유제 2-1도 있었네요. 자, 유제 2-1번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제 2-1번에서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차함수의 그래프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라고 그랬으니 그럼 이제 x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놈이 y가 0이 됐을 때 해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판별식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짝수 공식 여기 이차함계수가 짝수니까 이제 2로 나누면서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앞뒤로 곱해서 상수함과 이차함계수의 곱을 이제 빼시고 0보다 작다라고 놓으시면 이게 그냥 바로 k에 대한 1차 부등식이 되는 거니까 이제 끝까지 이제 풀어주시면은 k가 9분의 이제 4보다 크게 되겠고요. 그럼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 k의 치소값이니까 정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k가 1이 이제 정수 k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이제 2-1번도 풀립니다. 자, 여기다 2-3번 바로 해볼게요. 그럼 2-3번은 우리가 이게 주어져 있는 이 2차 함수식이 이제 x축과 반드시 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보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k의 관계없이란 말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번에 수업 때도 좀 한 것 같아요. 이 문제 풀 때. 자, 그럼 이런 말이 성립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판별식을 세웠을 때 판별식의 값은 이제 0이 돼야 되겠고, 자, 여기도 이제 여기는 2a를 2로 나눴을 때 마이너스 a라는 정수꼴로 이정계수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제 짝수 공식 써서 이제 판별식을 이제 작성을 하시고 이게 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말은 이게 K의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라는 얘기는 K의 관계없이 항상 판별식이 0이다. 그럼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는 이제 등식이죠. 그러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데는 K가 기준인 항등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바로 식을 전개를 해서 K에 대한 1차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K에 대한 1차식으로 만들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t에 대한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다 0이 되면 t 관계수 항상 0이 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0이 나와야 되겠고, 요런도 0이 나와야 되겠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a의 값과 b의 값을 차례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4번도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이제 4번 같은 것도 바로 이제 판별식을 쓰겠죠.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가 X축에 접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우변에 대해서 판별식을 적용하시면 역시나 이제 2의 A가 1차항의 개수니까 2로 나눠서 A라는 정수꼴을 만들어 주시고 짝수공식 이용해서 바로 판별식을 좀 작성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판별식을 작성하면 이게 반드시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이제 전개해서 이제 푸시면은 a제곱, 그 다음에 이제 2a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10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면은 자, 이제 이게 a와 b의 값에 이제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뭘 조사를 하셔야 되냐면 이 시기 현재 A, B가 실수 조건이 있어요. 이제 이걸 이제 눈여겨보셔야 돼요. 실수 A, B 조건. 자, 그러니까 실수 A, B 조건이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실수 A, B 조건이 있으니까 실수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2차 식걸로 어떤 등식이 나오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뭐냐면 A랑 B랑 곱해져 있는 항이 있냐 없냐. 근데 얘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 잘하면은 이렇게 묶고 자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 식구를 이제 두 개 이제 붙여주는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1, 9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하고 이제 9를 추가하면은 이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고 원래 얘네들은 두 개, 1하고 9는 없었으니까 뒤에서 이제 마이너스 10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는0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실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수 정권에 대한 부정방정식 같은 게 돼서요. 자,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은 0꼴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B가 동시에 3이 되어야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0이 되는 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제곱된 대상이 0 되는 경우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A, B 값을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는 이제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러면 또라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도 있냐면 저 식을 우리가 이제 그 A에 대한 또는 B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고 B 같은 애들은 A 기준으로 보면 B 같은 애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상수항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반드시 자 주어져 있는 형태의 식에서 내가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고 이제 B에 대한 식은 상수항으로 바라본다면 판별식을 썼을 때 A에 대해서 판별식을 썼을 때 여기 1이 되겠죠. 1제곱에서 요는 3개 상수항이니까 상수항 곱하기 이차함계수 해서 이제 빼시면 이제 이렇게 자 A에 대한 판별식이 세워지는 거고 자 반드시 A가 실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판별식의 값이 0 이상이어야 A에 대한 값이 실수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전개를 해서 자 B에 대한 이제 부등식으로 풀어버리시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B-3제곱이 0 이하가 되죠. 근데 우리가 B도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에서 3을 빼서 제곱한 게 0 이하가 되는 경우는 오로지 0밖에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곱해서 0 이하인 식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제곱한 값이 0이 되어야 저게 참이 된다고 할 수 있고 그럴 때는 이제 B가 3일 경우겠죠. 그래서 이제 B가 3이니까 그거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다시 A의 값을 구하는 식으로 가면은 아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를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제곱 더하기 제곱꼴이 이제 좀 만들어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좀 더 많으니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3-4로 넘어갈게요. 3-4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자연수 A에 대하여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4x-k가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마 위에 있는 문제들이 좀 풀렸다고 하면
이제 반드시 자, 이게 연립을 했을 때 판별식을 좀 세웠겠죠. 자, 연립을 합니다. 자, 그럼 연립을 해서 자, 이항하고 판별식을 좀 세울게요. 그러면 이제 x의 계수가 1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a제곱 플러스 2에 이제 상수항 이제 k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의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얘네들의 교점이 두 개 나와야 되니까, 연립했을 때 1차 방정식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2로 나눕니다.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이제 2로 나누는 1차항의 계수가 되는 거고, 이걸 보면서 이제 판별식을 세워주시면, 자, 이렇게 이제 풀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제 0보다 커야겠죠.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두 개보다 이제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일단 0보다 커야 되겠고, 자, 그럼 이걸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은, 자, 4a, 여기 a제곱은 이제 계산해서 없어지니까요. 자, 4a 플러스 4인데 4에서 2를 뺄 거니까 상수항 2 남고, 여기서 마이너스 k까지 좀 계산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부등식이 뽑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 K에 대한 부등식, K하고 여기 있는 4A 플러스 2를 비교하는 부등식으로 조금 맞춰 놓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4A 더하기 K, 4A 더하기 2가 K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맞춰 놓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판별식을 뽑아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자연수 K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A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F1이면은 무슨 의미냐면 A가 1일 때, 자, FA의 의미는 A가 1일 때, 자, 그러면은 여기가 1 집어넣었을 때 4 플러스 2 하면 이제 즉 K가 6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의 우리가 이제 이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는 거예요. 이 부등식 만족하는. 자, 기호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A가 어떤 수가 딱 정해져 있을 때 그 수에서 이제 부등식을 이렇게 바꿔놓고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6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 5, 5개 있는 걸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5개니까 우리가 여기서 F1이 5겠구나라고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F2는요, 우리가 이제 부등식 A가 2일 때니까 여기 집어넣으시면은 4, 2, 8에 10.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부등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K가 10보다 작다라는 꼴로 저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K가 10보다 작으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부등식에서 자연수 K는 9개 있겠죠? 1, 2, 3, 4, 5, 6, 7, 8, 9.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문제에서는 뭐하고 앉아있냐면 F4, F4까지 구해서 더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F4, F4가 된다는 얘기는 자, 지금 A의 값이 점점점 1씩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기수가 4니까 A 값이 1씩 늘 때마다 일종의 1차함수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A 값이 1씩 늘 때마다 이제 수가 4씩 커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맨 처음에 여기가 6이었죠. K가 6보다 작았죠. 여기는 K가 10보다 작았죠. A가 3이 되면 K가 14보다 작을 거고 4가 되면 K가 18보다 작을 거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연히 여기 있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도 4개씩 늘어나서 보나마나 13개, 17개가 될 거라고 그냥 식의 모양을 보면서 예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5, 9, 13, 17을 싹 다 더해서 계산을 맞춰 놓으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4-3번, 4번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4-3번 그래프 그리고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프 그리면서 얘기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이제 3 이렇게 이제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이걸 보면서 자, fx는 0의 두 근이 이렇게 되겠구나. x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fx 플러스 2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여기는 x 플러스 2 대신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수가 들어오고 3이라는 수가 이 덩어리 대신에 들어오면 이 식이 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도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fx의 이 식에 있는 x 대신에 몇 x 플러스 얼마가 왔을 때 x 대신 x 플러스 2가 대입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근의 모양에서도 x 대신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딱 정확하게 문제가 풀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덩어리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식에서 이렇게 대입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근을 나타내는 식에 대입을 하시면 이제 x 값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자, 여기는 얘네들이 각각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겠죠. 뭐 걔네들 더하라고 한 거니까 더하시면 되겠고, 4-4번도 이제 이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자, 지금 fx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2차 방정식 때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x 대신에 어떤 식이 대입되나 보니까 x 플러스 3이 대입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두 근은 이제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x 대신에 x 플러스 3 대입됐으니까 똑같이 여기는 위에 근을 나타내는 모양을 보시고, 자, 똑같이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두 번째 방정식에서의 이제 x의 값은, 자, 여기 양변에 각각 2를 곱하고 3을 이항한 2알파 빼기 3 또는 2베타 빼기 3 이렇게 돼 있고, 그 문제에서는 우리가 두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두 실근의 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합은 이렇게 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구하는 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하는 합에서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문제에서는 알려줬어요. 2라고 알려줬으니까 2 곱하기 2 빼기 6을 하시면 문제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5-2번, 3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5-2에서는 y는 자,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1,2라고 그랬고, 이 1,2에서의 우리가 이 그래프가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이제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위에 한 점이 접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접점은 반드시 이제 곡선도 지나는 거지만 접선도 지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우리가 1,2가 어디 있을래나? 2분의 4, 4분의 3. 한 이쯤에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시고요. 네, 적당히 예상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이 점에서 곡선과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이 1,1를 반드시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나는 점을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이제 작성했었냐면 우리가 기울기 뭔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지나는 x 좌표, 그 다음에 지난 점의 y 좌표를 이렇게 뒤에 더해서 우리가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을 때 기울기는 몰라도 식을 저런 모양으로 작성하는 거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기본 과정 배울 때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직선 일단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mx-n 플러스 2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요 놈은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연립했을 때 판별식의 결과가 는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연립을 또 합니다. 자,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제 mx 마이너스 n 플러스 2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항을 해서 이제 판별식을 쓸 수 있는 2차 방정식을 좀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항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좀 정리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바로 이제 넣어주시면, 자, 1차 한계수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양 끝에, 자, 2차 한계수와 상수항의 곱에 4배까지 해서요, 는 0 해주시면은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겠죠? 이제 계산 끝까지 해보면 저는 m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6m이 아니라 플러스 6m, 여기 플러스 6m이죠. 계산 끝까지 해보면 m제곱 플러스 6m,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8m,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플러스고 여기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해서 이제 m의 값을 하나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반드시 자 한 가지 수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3번 보시면, 자, 5-3번에서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주어져 있는 이차함수와 여기 있는 이제 직선이 서로 각각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돼 있으니까, y는 mx 플러스 n, 그 다음에 y는 x제곱, 자, 요 놈들이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반정식이 요 놈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 mx 플러스 n이 자, 또 다른 이차함수인 이놈과 각각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연립해서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각각의 방정식에서 이제 판별식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써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n에 1 곱해서 4배를 해서 빼는 거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제 는영 여기도 여긴데도 판별식을 또 세워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판별식을 세우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뽑히면서 각각이 모두 다 는영이 돼야 되니까 m에 대한 일종의 이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거든요. 둘 다 이제 0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더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맞춰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4에 플러스 4를 더하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 8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이제 계산은 이제 쭉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여기 계산이 플러스 4인데 해야 되겠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잘 눈여겨 보실 게, 자, 여기, 자, 여기, 요, n제곱 플러스 4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두 번째 판별식에도 정리를 해보니까 n제곱 플러스 4임이 들어있네요. 그럼 n의 합치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4임 더하기 8은 0꼴이 되면서 m의 값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밀어 넣어서 이제 n의 값까지 구하시면은 이제 계산이 좀 마무리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6번째 넘어가 볼게요. 자, 거기 이제 6-3번을 보시면 유제 6-3에서는 우리가 2차함수의 그래프와 이제 1차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또 요 두 그래프에 대한 함수식을 연립을 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2차 방정식 연립해서 이제 2차 방정식 하나 작성해 주시고 여기에 두 건이 지금 알파 베타가 되는 거겠죠? 문제에서 말하는 교점 x좌표가 자 이렇게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에 이제 두 근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문제의 조건을 이제 바꿔주시고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두 근의 차이가 2분의 5입니다 라고 이제 되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K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조건을 좀 잘 해석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자 이거는 두 근의 차를 이제 알려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문제들에서는 방정식 문제에서는 이렇게 글로 적어줄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두 근의 차가 2분의 5입니다 라고 하면은 자, 지금 누가 큰지는 모르죠, 당연히. 그러면 그냥 문제 푸는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정해도 돼요. 어차피 이제 K값 구할 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베타가 더 큰 놈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베타가 2분의 5 더 큰 거죠. 그러면 내가 두 근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적더라도 문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근의 하, 이제 알파가 작은 근이라고 치고, 그래서 알파 베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근과 근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개수를 이제 구하는 거니까, 근과 개수 관계를 넘겨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1분의 2분의 3이 두 근의 합, 거의 부호까지 바꿨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했으면 여기 마이너스 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였구나 라고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근이 마이너스 2였던 거고요. 큰 근은 여기다가 2분의 5를 더한 거니까 두 근의 곱이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두 근의 곱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넣어서. 그럼 여기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베타가 작은 근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어차피 두 근의 합과 곱은 우리가 서로 순서 바꿔서 대입을 하더라도 계산료가 깨지지 않으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서 k 값을 바로 얻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1, 2, 3, 4 다 해드릴게요. 자, 이제 근H 문제는 저번에 이론적으로 조금 정리는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8- 이제 3번 같은 거는 저번 수업 때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영상에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 8-1번.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두 분의 각각 작은 거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고 이제 큰 거는 1과 2 사이에 있다라고 지금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등식의 표현을 여기 있는 이 좌변에 있는 2차식 fx라고 하고 fx의 그래프를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리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게 확실한데 자 우리가 여기서의 두 실근을 이렇게 x절편으로 재해석해서 x절편의 위치가 이제 왼쪽 거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거는 1과 2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이렇게 이제 각각 자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 나오는 이런 경계에서의 함수값들이 이제 반드시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위치가 이렇게, 두 x절편 위치에 이렇게 정해지니까 반드시 이제 그 위치를 잡아주는 이 경계에서의 함수값들의 부호가 양이든 음이든 정해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f-2는 0보다 크고 f1은 x축 아래에 있는 점이니까 아래 있는 점이 y좌표니까 이제 0보다 작겠고 f2는 그렇게 따지면 0보다 커지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함수값 중에 음수인 게 반드시 한 개가 있네요. 자 그럼 이게 음수인 게 한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함수값만 조사를 하자고 그랬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론적인 거 정리할 때는 함수값, 판별식, 축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등식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자 판별식과 축을 조사를 할 때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상태에서 함수값이 음수인 게 없다면 우리가 이제 그때 조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K에 대한 식을 바꿔서 M에 대한 부등식을 바꿔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고 1을 대입해서요. 이렇게 식을 맞춰 놓읍시다. 자, 그럼 2를 다시 대입하면은 뭐 중간에 여기 있는 이제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으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이제 m에 대한 부등식을 3개 뽑아내가지고 m의 범위를 구합니다. 그럼 여기는 m의 범위가, 이제 2분의 3보다는 조금 작다라고 나오겠고, 요거는 m이 0보다 작다라고 나오겠고, 자, 요 놈은 m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이제 엮어서, 이제 수직선을 이용해서 이제 공통범위를 찾으시면 이제 문제풀이가 마무리가 됩니다. 0보다 작은데 2분의 3보다도 작은 거니까 뭐 어차피 0보다 작으면 2분의 3보다 작겠죠.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 또 그런 게 생각하는 게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은 이렇게 0보다 작은데 2분의 3보다 작고 그러면은 여기가 공통범위죠. 자 여기랑의 공통범위를 생각하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새 m의 값의 공통범위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과 0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m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8-2번도 자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방식은 같아요. 자 좌변에 있는 식을 fx라고 하고 자 여기 보이는 이제 방정식 쓸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방정식의 좌변을 fx라고 하고 y는 fx의 그래프를
또 그립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그려지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의 교점이 있을 텐데 한 교점이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고 다른 교점은 1보다 크고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근, 큰 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 세상에서는 이제 왼쪽에는 x절편, 오른쪽에 x절편이 각각 마이너스 1보다 왼쪽,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니까 자, 이 위치를 잡아주는 경계에서의 함수가 f-1과 f1이 모두 다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점에 y좌표를 뜻하는 거니까 둘 다 음수겠고 자 그러면 이제 f-에 마일 집어넣으시면 1 플러스 k-1 그 다음에 2k-3이 0보다 이제 작은 거고요. 자 1을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k-1 2k-3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둘 다 이제 함수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역시나 판별식이나 축은 조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얘네들을 각각 K값의 범위를 구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8-4번 좀 볼게요. 자, 그럼 8-4번을 좀 보시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의 실근이 우리가 이제 x제곱 더하기 2x는 0의 실근 사이에 있어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한 실근이 이 두 번째 방정식 실근 사이에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실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실근은 이렇게 구하겠죠. x는 0 또는 마이너스 2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x는 0 또는 마이너스 2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0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그래프의 한 실근이 한 실근이라고 했죠. 그래서 두 실근이 다 이제 여기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0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실근이 있다고 했으니까 요 놈을 이제 fx라고 두시면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한 실근이 즉 왼쪽에 있는 이 이제 x절편. 자, 우리가 작은 근이 여기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큰 근이 여기 사이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가지 상황이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x절편 중에 왼쪽에 있는 것이 0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자 이렇게 큰 놈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2차 방정식의 큰 것, 즉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x절편이 0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두 가지 경우 이제 들여다보시면 어느 하나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고 하나는 음수. 여기는 이제 반대로 f-이라는 경계에서 함수값이 음수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양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우리 함수값이 음수인 게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판별식을 굳이 조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다만 이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이제 푸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다 조사해서 K값의 범위를 나중에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풀 수도 있지만 수학에서는 어떠한 두 식의 부호가 서로 지금 각각 다르잖아요. 자, 여기는 하나는 양, 여기는 하나는 또 양, 이런 식으로. 부호가 각각 다른 상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공통점 다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호가 다른 두 수라는 얘기겠죠? f-2와 f0은 반드시 부호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상황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이제 종합을 해보면 아, 다른 부호구나. 그럼 수학에서 어떤 두 수가 다른 부호라고 했을 때 식은 어떻게 다르게 되냐면 둘의 곱은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다른 부호니까 곱하면 반드시 음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1을 각각 이제 집어넣은 식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럼 4 더하기 4죠. 그럼 이제 8 플러스 K가 F-2가 되는 거고 F0 여기 상수항 그 자체죠. K. 자, 그럼 우리가 이미 2차 부등식을 푸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자, 얘네들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곱이 0이 될 때가 0과 마이너스 8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K 범위가 0과 마이너스 8이라는 두 수 사이에 있겠다고 할 수 있겠죠? 예, K된 2차항의 부호가 양수니까. 자, 저렇게 해서 이제 K값의 범위를 이제 잡아주시면 됩니다. 유제 슬래시 1번 보시면은, 자, 이게 우리가, 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는, 자, x제곱 마이너스 4가 a예요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x의 값들은 다 좌우변을 y로 하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프화해서 우리가 문제 조건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흔히 이런 식으로 근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들은 되게 복잡한 방정식이면 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저렇게 되는 건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 식 전체에 씌워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x축 아래에 그려지는 부분이 위로 접혀서 올라온다고요.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가 0일 때 원래 마이너스 4였는데 이렇게 접혀져 올라오는 부분은 그럼 2야, 4야? 네, 4야.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높낮이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 물어보는 건데 선생님 경계선이 2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계선. 자, 이렇게 여기 X축이 경계선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X축에 해당하는 방정식은 Y는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 여기 있는 접혀 올라오는 꼭지점을 지나는 요 경계선이 요 가로선이 이제 두 번째 경계선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y는 3이 아니라 4지. 자, 여기 y좌표가 4인점 지나니까. 자, 그럼 0하고 4 사이에 우리가 여기 있는 y는 a가 그려진다면 교점이 네 군데가 생기는 거 맞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y는 a라는 놈이 그려져야지 교점이 4개, 교점이 2개이려면 여기 자, 4보다 더 위에 그려지거나 아니면 y는 0이라는 직선이 되거나 그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a의 범위가 자, 요거 세 개를 이용하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a는 0하고 4랑 같아지면 돼야 안 되거나 네, 안 되는 거죠. 자, 교점이 4개가 되기 위해서는 0과 4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저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뭐뭐뭐인지 찾으시면 개수 세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갑니다. 7-23도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은 그 A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 A에다가 4랑 0 그래서 여기는 y는 a라는 그 직선이 만약에 a가 3이면은 정확하게 여기랑 겹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교점이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세 개 되니까 교점이 4개라는 조건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a가 정확하게 4보다는 더 작아야지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이제 a의 범위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7-2번은 우리 여기 지금 마이너스 k 식에 있는 거 보이죠? 자, 그거를 이항을 합니다. 이렇게 미정계수에 해당하는 상수항을 이제 이항을 하시면은 이제 7-1번이랑 식의 모양이 같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요놈을 y라고 하고 다시 여기는 k를 y라고 해서 자, 또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x축 그리고요. 자, 원래 이렇게 절대값이 없었을 때 그래프는요. 자,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자, 여기 절대값이 없었을 때 그래프는 자,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을 먼저 찾으려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자, x축 아래에서 그려지는 부분들을 접어서 올려야 되니까 자, 여기 있는 절대값이 있기 전에 식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어보시면은 x-2분의 3의 제곱에다가 그 마이너스 4에 여기 있는 2분의 3의 제곱을 이제 빼는 놈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9. 자, 그럼 여기를 계산하시면 아마 마이너스 4분의 25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금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이제 예상해서 그리시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아래로 볼록했는데, 이 부분이 접혀서 올라올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접히는 여기는 접히는 이 지점이 자, x절편이 4하고 마이너스 1이어야 하는 것이고 접혀서 올라올 거니까 이 부분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다.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럼 원래는 이제 꼭지점이 y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25였던 게 접혀 올라오니까 여기는 이제 y 값이 그냥 4분의 25가 되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자, 단순하게 교점 4개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교점 4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축이 x는 2분의 3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내가 딱 가로선을 그었을 때 그 교점에 x좌표의 부호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y축은 대충 한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3 사이에 있겠죠. 그럼 한 이쯤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에 딱 가로선을 그었을 때 자, 한번 봐보세요. 자, 가로선을 그었을 때 만약에 내가 가로선을 이런 식으로 그었다라고 치면은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4개의 실근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 교점의 x좌표 4개가 처음에 세워뒀던 방정식의 4개의 실근이 돼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y축보다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의 교점이 생기니까 실근의 부호 자체가 음근이 2개, 양의 실근이 2개가 나와요. 자, 지금 여기까지 말 어렵게 들리는 거 있으면 여기. 자, 여기까지 어렵게 들리는 말. 자, 만약에 노란색 모양으로 이제 y는 k라는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하면은 이 y는 k에서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인 2차 함수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자, y축보다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니까 저 방정식의 실근이 자, 부호가 음근이 2개, 양의 근이 2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양의 실근이 3개, 음의 실근이 1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왜 웃어요? 아니 근데 저기 계속 제압으로 화이트 어, 번거로우면 아예 선생님 거 빌려줄까요? 똑같아. 네, 색깔은 달라요. 뭐 번거로우면 선생님 거 빌려주고요. 저희가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괜찮아요. 다이소에서 또 하나 사오세요. 그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y는 k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음근 2개, 양근 2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교점 중에 3개가 그러면은 y축보다 오른쪽에 생겨야 양근 3개, 음근 1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점점 위로 올라가야 돼. 점점 아래로 내려와 봐야 교점이 이런 데서 이렇게 2개 생기실 거니까 자, 양근 2개, 음근 2개 개수가 변하지 않겠죠. 점점 위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자, 이렇게 y축보다 오른쪽에 3개 교점, y축보다 왼쪽에 한 군데 교점이 생기면서 양근 3개, 음근 1개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저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다고. 그럼 경계선 잡아야죠. 자, 그럼 내가 이 노란색 그래프가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 이 y좌편을 지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것보다 조금 더 위에 그려져 있게 되면 이런 두 번째 그림 노란색 가로선의 그래프가 돼서 양근 3개, 음근 하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위로 올라가더라도 여기 꼭지점을 지날 때보다는 더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경계선 2개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첫 번째 여기 위에 있는 빨간색 경계선은 이제 요거고요. 요 놈이 자, 그럼 밑에 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 y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원래 이제 여기 이제 지웠던 거 다시 한번 잠깐 이제 살렸으면 여기 원래 y좌표는 마이너스 4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뒤집어서 올라가니까 여기는 얼마였겠어요? 그렇죠. y는 4였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y는 k라는 이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여기는 y는 4와 y는 25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k의 범위가 이렇게 잡히는 거 맞죠? 자, 여기까지 조금 어려운 말 있으면 얘기해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말. 아마 이제 나중에 이런 거 미적분 가면 이런 문제들 이제 절대값은 없더라도 좀 많이 풀게 될 거예요.
7-3 봅시다.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으면. 이제 7-3번도 좀 어려운데. 자, 7-3번은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끌고 오시면 되겠죠?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과 그 다음에 mx 플러스 4라는 1차식이 서로 같아집니다. 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이제 여기에 대한 해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똑같이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저기서는 이제 똑같이 XY축 그릴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이렇게 W자 비슷한 모양으로 그래프 모양을 이제 잡아주게 되면 자 지금 이게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인 거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4가 되겠죠 아까처럼 자 그런데 여기는 얘네들은요 자 y좌표는 4죠 그쵸 그럼 반드시 이 점을 지날까 안 지날까요? 네, 지나게 있죠 기울기가 m이 뭐가 되든지 간에 y좌표는 4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얘는 그냥 이제 여기 있는 이 1차 함수는 무조건 0,4를 지나가는 거고요. 자, 여기를 지나가면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교점이 서로 다는 하나, 둘, 세 개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그으면 어때요?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그쵸? 그럼 교점이 세 개가 돼야 된대요. 자, 그럼 이렇게 그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려면은 이렇게 가로선이면 어때요? 네, 세 개 되지. 그죠? 자, 세 개 됩니다. 그럼 가로선이 되면 일단 세 개 되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하나, 둘, 셋, 여기 포함해서요.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가로선 하나,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거 가로선에 더 그릴 수 있는 거 있나 모르겠네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로선에 더 그릴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자, 반드시 이제 y좌표는 4여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로채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 맞고, 또, 우리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려지면 4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기울어져서 여기랑 여기를 지나는 건 어때요? 이렇게 되면은 교점 몇 개 돼요? 3개 되는 거 맞나요? 그죠? 이렇게야.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아유, 씨. 그래프 삑 써있네요. 자, 여기. 이렇게 지나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 꺾여진 두 점은 x제곱 마이너스 4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y가 0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였을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정수 m이라고 그랬는데 마이너스 2,0과 4를 지나는 이제 직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정수거든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저번에 이제 x좌표, y좌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자 x좌표분의 y좌표 음에 붙이면 이게 기울기라고 그랬죠? 마찬가지 자 x좌표분의 y좌표에 기울기 붙인 거 요거 음에 붙인 거 요거 자 그리고 여기 가로선이 된다는 얘기는 m이 얼마가 된다는 걸 의미할까요? 가로선이 되는 거 y는 4인데 x가 사라지네? m이 얼마야 하영아? 얼마면 4만 남을까요? 네. 자, 가로선이 되기 위한 m의 값 0. 오케이.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색이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조건은 저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정수 m이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세 개가 딱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 꼭지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저렇게 세 군데 나오게 하면 됩니다.